네, 안녕하세요. 눈속의 피눈꽃입니다. 오늘 소개할 난초는 덴드로비움 파메리 페탈로이드 알붐 싱잉입니다. 이름이 매우 긴 편인데 덴드로비움 파메리의 변이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덴드로비움 파메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덴드로비움 파메리는 벌브가 사각형이라서 사각석곡이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파메리는 인도, 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원산지로 보통은 15에서 30cm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덴드로비움 중에서는 좀 작게 자라는 편입니다. 꽃은 봄에 피고 꽃대 하나에 여러 송이가 피는데,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피는 난초들은 화기가 되게 좀 짧은 편이고, 파메리 역시 상당히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화기는 보통 도감에서는 8일에서 한 10일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보통은 집에 이제 온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기가 일주일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그 아래쪽 꽃이 다 피기 전에 위쪽 꽃이 먼저 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메리는 향기는 있는데 강하지는 않은 편이고, 배양은 매우 쉬운 편으로 일반적인 베란다 환경에서 물만 잘 줘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난초입니다. 그리고 또 파메리는 이제 햇볕이 센 이제 강광보다는 중광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이제 좋은 편인데, 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난초 중에서 이제 강광에 키워야 되는 난초와 중광이나 뭐 약광에서 키워야 되는 난초를 구별하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그 난초의 입장 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난초의 입장이 넓을수록 빛의 요구도가 이제 낮은 편인 경우가 많은데, 빛이 약한 곳에 사는 식물들은 그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잎의 넓이를 늘리는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호접란이, 그런데 호접란의 서식지를 보면은 대부분 열대 지역의 울창한 밀림 속에서 이제 나무에 붙어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햇볕이 이제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햇볕 자체가 이제 잘 안 들어오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잎의 면적이 이제 상당히 좀 넓어지도록 이제 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잎이 짧고 이제 작은 난초들은 대부분 그 요구 강량이 높은 편이 많은데, 그 빛이 센 곳에서 이제 서식을 하다 보니까 잎이 이제 굳이 클 필요가 이제 없기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잎이 작은 난초들이 주로 이제 그 살아남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진화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난초의 대표적으로 뭐 꼽아보자면은 석곡 정도, 석곡 같은 난초가 뭐 대표적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향이 무조건 이제 난초 전부 다 해당되지는 않고, 뭐 저희가 보통 대명석곡이라고 이야기하는 덴드로비움 스페시오숨 같은 경우에는 그 잎이 상당히 좀 큰 편인데도 그 요구 강량이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는 난초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잎의 이제 난초의 잎의 이제 크기와 빛의 요구량이 이제 반비례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많다라고, 뭐 이 정도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뭐 아무튼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그 일반적인 파메리는 분홍색 꽃을 피우는 것이 일반적 이제 보통인데, 근데 국내에서 분홍색 이제 꽃을 피우는 파메리는 뭐 워낙 수입도 많이 되고 번식도 많이 되다 보니까 흔하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영상에 나오는 파메리는 파메리의 이제 백변이종, 뭐 알바라고 하는데, 그 이 백변이종으로 뭐 최근에 와서야 이제 국내에 소개된 품종입니다. 그 뭐 이름에서
보면은 파메리 페탈로이드 알붐인데 그 이름에서 이제 페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페탈이 3개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보통 난초의 꽃은 세팔이라고 이제 부르는 꽃받침 3개와 페탈이라고 이제 부르는 꽃잎 2개 그리고 립이라고 부르는 이제 입술 꽃잎 1개 그리고 컬럼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꽃 쓸 때 1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립 부분에 이제 립이었고 립이 있어야 될 자리에 페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탈이 총 3개가 들어가 있는 일종의 기형화라고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특히 덴드로비움 같은 난초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그 페탈이 없고 그 페탈이 있어야 될 자리에 립이 들어가서 립이 3개인 기형화도 이제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3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국내에 유통되는 난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덴드로비움 파리시가 이제 그 뭐 페탈로이드와 3립 변이 개체가 전부 이제 나오는 편이고 또 뭐 파리시의 3립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파리시의 3립은 6I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리시의 립을 이제 뭐 유심히 보면은 립에 검붉은 점이 양쪽으로 이제 2개가 들어가 있고 이 점들이 이제 사람의 뭐 눈을 닮았다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3립 이제 만약에 3립이 된다면은 이제 검붉은 점이 6개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 6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이름에 보면은 페탈로이드 말고 또 알붐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알붐이라는 거는 라틴어로 이제 흰색을 뜻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백변이를 뜻하는 알바와 거의 뭐 비슷한 의미로 이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알바도 라틴어로 이제 흰색을 뜻합니다. 사실 이게 알바하고 알붐에 관련해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에 이제 뭐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제 식물학자들 간에 뭐 상당히 좀 견해가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고 뭐 의견들이 되게 좀 분분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제가 찾아봤을 때 이제 가장 뭐 식물학자들 간의 일반적인 이제 견해를 이제 봤을 때는 그 식물이나 꽃의 모든 부분이 흰색으로 이루어졌을 때 알바라고 이제 써야 되고 그리고 앨범은 식물이나 꽃의 색상이 기존의 색상과 이제 달리 흰색을 뭐 일부 포함하거나 이제 포함하는 등 뭐 굳이 완전한 흰색이 아니라 이제 그 흰색이 존재하거나 변형이 그냥 눈에 띄는 경우에도 그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앨범을 쓴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알바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모든 부분이 흰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풍란을 보면은 그 자촉이 유령으로 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제로 보면은 뭐 완전 흰색은 아니지만 거의 뭐 색이 다 빠져서 거의 뭐 흰색에 가깝게 나오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엄밀히 따지면 알바라고 이제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실 이런 케이스는 그 신화에 이제 그 신화들이 엽록소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상 살아남기 어렵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난초에서 알바라고 하면은 그 꽃의 그 식물 전체가 흰색보다는 그 꽃의 색상이 이제 꽃의 전체 색상이 흰색일 때 쓰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많고 그 이런 개체들의 이제 잎이나 벌브도 이제 잘 살펴보면은 그 색이 일부 빠져서 녹색이 그 뭐 연하게 나타나거나 안토시아닌이 이제
그 안토시아닌과 같은 다른 색상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덴드로비움 파리시 알바나 뭐 아노스멈 알바, 뭐 노빌 알바를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바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그 쓰이는데 뭐 기존의 그 개체보다 색상의 변형이 이제 크게 나타나거나 뭐 일부만 이제 흰색이 뭐 흰색을 이제 팜해도 말붐으로 이제 쓰면 이제 쓰고, 그리고 지금 영상의 파메리도 잘 보시면은 그 꽃에 노란색이 그 남아 있는데 꼭 이런 개체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인시클리아 코디게라 알바나 뭐 카틀리아 구타타 알바 같은 난초를 이제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알바라고 그 불리는 개체들이 이제 꽃이 완전한 흰색이 아니라 그 립의 색상만 흰색이고 다른 꽃잎들은 녹색을 이제 띠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알바라기보다는 알붐이라고 이제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또 뭐 찾아보니까 카틀리아 같이 그 여성형을 이제 라틴어에서 그 여성형을 이제 나타내는 단어에는 또 뭐 이게 알붐을 쓰지 않고 뭐 알바를 쓴다라고 뭐 그런 뭐 규칙도 있어서 뭐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사례를 이제 비슷한 사례에서 뭐 앨범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보니까 뭐 해외 쪽에서 이제 그 자료 같은 거 이제 찾아봤을 때 이게 식물학자들 간에도 아직까지 알붐을 어디까지를 알바로 보고 어디까지를 알붐으로 볼 건지 뭐 그런 그 의견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막 되게 서로 이제 뭐 공격하고 이제 방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던데, 뭐 꼭 이제 식물학자까지 안 가더라도 그 사실 뭐 저희 같은 취미가들이나 농장에서는 그냥 알바와 알범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뭐 쓰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되게 좀 골치 아픈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저희도 그냥 둘 다 알바나 알범이나 그냥 비슷한 의미로 이제 쓰이는구나 정도 뭐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지금 영상에 있는 그 이제 파메리 개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그 파메리 페탈로이드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수입이 된 난초입니다. 이게 수년 전에 대만에서 대량으로 배양이 되긴 했는데, 이게 대량으로 배양이 되었음에도 그 당시에 대만 현지에서도 상당히 좀 고가에 상당히 좀 비싸게 거래되는 난초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대만에서 배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되게 좀 작은 유묘 상태에서는 그 주로 일본에 많이 이제 수출이 되어서 나갔는데, 이게 유묘임에도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지금의 카탈리아 원종들 그 원종의 계아주 가격만큼 이제 상당히 좀 비싸게 거래되는 편이었는데, 그 저도 뭐 이 당시에 일본에서 되게 좀 작은 묘를 이제 가져와서 그 상당히 좀 비싸게 가져와서 뭐 키운 적도 있고 뭐 아직도 키우고는 있는데, 워낙 작은 묘를 이제 가져왔다 보니까 아직도 집에서 그 뭐 중묘를 벗어나지 못하는 뭐 그런 그 사례도 뭐 있긴 뭐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대만에서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제 자라다 보니까 개화조가 이제 전부 다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개화조가 된 개체들이 최근에 특히 작년에 집중적으로 대만에서 이제 국내로 수입이 이제 되어서 들어왔고 뭐 지금 또 국내 수입 가격이 뭐 덴드로비움 중에서는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구할 때의 가격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좀 저렴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아무튼 뭐 특이한 거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해서 키워볼 만한 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이게 알바뿐만 아니라 또 기형화다 보니까 그 기형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뭐 그런 난초가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아무튼 오늘 또 뭐 파메리에 대한 설명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뭐 이쯤에서 그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일반적인 파메리 보통 이제 분홍색의 파메리가 이제 또 꽃이 피면은 다시 한번 파메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